어떤 고민이냐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주장 완장을 누구한테 넘겨야 할까라는 수수께끼가 등장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 토트넘의 번리전 다음 주장은 누가 될까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디 애슬레틱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부재한 상황이 되죠. absence, 부재하다라는 뜻인데, 이 토트넘의 캡틴시,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굉장한 난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넌드럼이라는 이 단어가 이 수수께끼, 난제 뭐 이런 느낌의 의미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이 토트넘 팬들을 굉장히 격려해주는 모습,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 기사가 시작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끝까지 박수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아시안컵으로 향하게 됩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일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국가대표팀이 경기 전에 살짝 이제 발을 맞춰보는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번리전, 1월 6일에 있는 번리전도 손흥민 선수가 못 뛰게 되었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번리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골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일단 대한민국이 결승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회죠. 이번 아시안컵은 한국이 두 번째로 우승 확률이 높은 팀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이 기사를 보고서 한국이 첫 번째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놀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 베팅 사이트를 보면은 일단 일본이 가장 높은 그런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이 그래도 우승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최고의 스쿼드를 갖추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꼭 이번 대회에 우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시안컵 관련된 소식들도 논란에서 전해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 혹시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대한민국이 결승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월 10일까지 이제 카타르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맨유와의 1월에 있는 유일한 리그 경기, 그 외에 이제 브렌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 그리고 조만간 있을 번리와의 경기, 그리고 그 다음 그 FA컵 경기까지도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꽤 많은 경기를 빠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 외신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이제 그 조별리그나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브라이튼전 정도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돌아와도 브라이튼전 이전에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없다라는 게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담이 이 히샬리송한테 꽤 많이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5경기에 5골을 넣은 폼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과연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른 공격수들도 좀 잘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3명의 토트넘 선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떠난 상황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이 좀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데키, 클루셉스키죠, 그리고 브레넌, 존슨, 이 두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지금 17경기 6골인데 어쨌건 최근 5경기 5골이니까 최근 폼만 보면은 나쁘지 않죠. 손흥민 선수는 지금 20개의 경기에서 12골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물론 토트넘에는 새로운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디발라를 데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S 로마와의 협상을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디발라가 이제 30살이고 사실상 토트넘이 새로운 영입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뭐랄까, 레비 회장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영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벤탄쿠르가 사실은 디발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과거 2019년에 벤탄쿠르가 직접 이 디발라의 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디발라가 최근 시즌에는 이제 12경기에서 6개의 어시스트, 4개의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폼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이제 22경기에서 12골 그리고 6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니까 디발라 선수의 폼을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30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흥민 선수랑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뭔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어린 선수들을 데려오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최대한 좀 버텨낼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이 토트넘의 이 캡틴 아름밴드, 그러니까 이 주장 완장을
이 손흥민으로부터 물려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금 벌리전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애슬레틱에서도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낸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선수는 이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이 두 선수는 이제 주장단으로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두 선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뛸 수가 없어요. 로메로도 부상이고 그리고 지금 메디슨도 부상입니다. 두 선수 다 번리전 직전까지 이제 뭐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로메로한테 가끔씩 완장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전부 다 이제 부상이 당한 상황이다. Both are injured. 부상당한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이제 벤탄쿠르처럼 빠르게 뭐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고 봐야죠. 이 경기가 지금 1월 6일 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누가 이 주장 완장을 차게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해당 언론은 첫 번째로 벤 데이비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카라바오컵에서 이제 토트넘이 졌을 때 그 모든 1군 선수들을 빼고 이제 그 대체 자원들로 뛰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캡틴이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벤 데이비스가 괜찮은 주장일 수도 있는데 책임감도 있고 좀 의지할 만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건 자기 자신보다는 팀을 좀 신경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이 이제 벤 데이비스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벤 데이비스는 그리고 팀에 굉장히 오래 있던 자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비카리오입니다. 비카리오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경기에도 나서겠죠. 뭐 당연히 뭐 체력적인 무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세컨 키퍼를 쓸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비카리오한테 주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이 주장 완장을 받기 전, 그 전에 캡틴이 요리스였기 때문에 뭐 비카리오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게 전혀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이제 갓 들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 다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카리오가 두 번째 후보인 이유는 이 세 번째로 거론된 선수가 데스티니 우도기 그리고 클루셉스키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 정도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나 토트넘의 주장에 대한 고민이 심할 수밖에 없는지가 보이죠. 이 우도기랑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나마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뭐 우도기는 진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클루셉스키는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을 좀 받고 있는데 조금 더 활약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원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독이나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을 뭐 메디슨이나 로메로 대신에 주장을 준다라고 하면은 New Generation of Leaders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어떤 리더를 데려오려고 하는 토트넘의 의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독이나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팀을 돌볼 여력 자체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비카리오나 아니면 벤 데이비스한테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뭐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어떤 능력이야 말할 바가 없지만 그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 외에 이제 캡틴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품격 그리고 그 능력은 절대 과소평가 당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이 영국의 외신이나 아니면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지금은 뭐 이미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서 다시 뭐 외신에서 조명이 되고 있진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되니까 이 골 능력만큼 중요한 게 이 손흥민 선수의 주장 이 능력인데 리더십 능력인데 이 부분에 토트넘이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라운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장단이 모두 빠져있는 이 토트넘에서 과연 누가 이 벌리전의 주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